아리랑 시내센터의 심의장이고요. 저는 그 인디스페이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인디그라운드라고 이런 그 브로셔를 만들었는데요. 2020년 8월에 오픈을 했고 그 영화진흥위원회가 설립한 단체입니다. 그 독립영화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많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개봉을 하고 있고 아리랑 시네센터와 인디스페이스에 상영을 하고 있지만 가장 이제 큰 문제는 그 배급 유통인 것 같아요. 만들어지는 영화가 어떻게 관객에게 쉽게 접근해서 다가갈 것인가. 그래서 인디그라운드에서는 그 여러 만들어진 독립 영화들을 어떻게 관객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아리랑 시내센터가 이제 처음에 개관할 때는 구청, 지자체 소속으로 해서 공단이라는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성북문화재단이 이제 지역에 생기면서 시내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재단이 운영하면서 그래도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공간이 되고 있고요. 지역에서 영화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을 영화관 혹은 공공 영화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조금 더 잘 다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독립영화 전용관이라는 이 중요한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 공간을 앞으로 설계하고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디그라운드 같은 중요한 그 센터가 마련되어서 앞으로 기대가 크고요. 그래서 앞으로 센터장님하고도 같이 많이 협업하고 인디스페이스하고도 사실은 계속 이제 그 같이 뭔가를 목소리를 내거나 함께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한국독립영화협회 내에서 독립영화 배급 지원센터를 만들고 독립영화 배급 지원센터에서 영화관 인디스페이스를 운영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지금은 독립영화를 배급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은데요. 당시에는 독립영화를 배급할 수 있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인디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 거의 2주에 한 편씩 영화를 개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인디스페이스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독립영화 배급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인디스페이스가 2009년도 말에 문을 닫은 이후에도 기존의 이제 그 예술영화관이나 멀티플렉스를 대상으로 거의 2주에 한 편씩 그 계속 독립영화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이제 만들어진 게 인디스페이스의 초기에 가장 큰 성과였고 지금도 이제 독립영화를 새로운 정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인사이트나 뭔가 이렇게 계속 이걸 이어가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 작은 계기를 만들었다는 게 그때 활동의 그 좀 의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관객들이 모르셔서 영화를 못 보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알려낼까가 이제 과제이고 어떻게 관객분들에게 독립영화에 다가가는 문턱을 낮출까가 과제인데 사실 영화라는 매체에서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독립영화 우리가 잊고 있었던 현실들을 환기시키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들을 북돋고 화나게 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영화를 단순하게 즐길 수만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진 사회적인 가치라든가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영화가 우리 사회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한국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음악진흥위원회 따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타 예술 분야에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영화는 그래도 체계가 있어. 얘는 상업영화도 있고 독립영화도 있고 영화제도 있고 영화를 지원하는 기관도 있어. 근데 이런 인디그라운드 같은 독립영화를 배급 유통하는 데서 정부에서 그 후원을 하고 설립을 해서 한다. 상당히 파격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역에서 아리랑 시내센터를 운영하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 한국에 이제 영화계에서 독립영화라는 그 어떤 영역이 있었다면 이제 조금 더 이거를 확장해서 지역문화 생태계라는 이런 어떤 차원에서 독립영화라는 것이 혹은 영화라는 장르가 어떻게 활용되고
이것들이 또 침투하고 침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게 저희는 좀 있었어요.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에 그때 독립영화 이제 저희가 그 무료 공공 상영회 같은 걸 하잖아. 인디서울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평균 한 70명 가까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한 그 가능성을 봤었어요. 그러더니 그 이후가 되니까 이제 독립영화 상영을 찾는 그 고정적인 관객들이 한 3, 40명이 꾸준히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좀 더 다면화시키고 좀 더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이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저희한테는 좀 있어요.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저희가 있는 이제 문화예술계 영화 쪽에 대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각자의 분야에서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 아리랑 시네센터 먼저 얘기를 드리면 그 1월 31일 날 이 저희 성북구에 있는 성신여대 CGV에서 5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는 이제 덩달아 같이 휴관을 하게 된 거죠. 여기는 이제 공공 다중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라는 게 단순히 그 시장에서 사고 파는 그 물건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그 중요한 요소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의 문화의 가치라는 건 무엇일까?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상황은 그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오히려 이제 문화를 이렇게 배제하는 방식으로 그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활과 방역을 공존시킬 것인가? 그 문화와 방역을 공존시켜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독립 영화가 좀 숨통을 찾고 그 향후에도 이런 감염병이 올 때 그 무조건 상처를 입거나 패퇴하지 않고 문화도 즐기고 그 일자리도 지키고 뭐 함께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한 독립영화 감독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는 맨날 코로나 상황이었다. 그 생활에서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도 극장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봤기 때문에 바뀐 것이 있느냐. 그런데 영화를 안 틀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영화를 안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조심조심 해서라도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인디그라운드도 이제 8월에 오픈을 했는데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하면은 80명이 오고 100명이 오고 이게 이제 의미가 있고 관객이 없을까봐 막 뭐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많이 오면 더 두려워하고 이렇기 때문에 작은 인원으로라도 어떻게 행사를 유지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작은 것들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지금 이제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디언 페스트도 최근에 어제 막을 내렸는데 정말 마스크 쓰고 뭐 손수세제 쓰고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물론 힘은 들고 그 어렵겠지만 지자체를 설득하고 시민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영화를 치르겠다는 어떤 확인들을 하고, 오히려 제가 보기엔 더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들이 감동적이었고, 우리도 그렇게 그 관객을 만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일상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인디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영화제를 하는 사람이고 독립영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관객들보다는 창작자 이런 사람을 좀 우선시했던 것 같아요. 독립영화를 보시고 예술영화를 보는 분들은 그 영화만 보지 않거든요. 그 관객분들에게 이런 영화들이 있다는 걸 좀 더 알리고 그런 코어 핵심 관객층들을 좀 더 확산을 시키고 그분들이 조금 10,000명에서 2, 3만 명이 되면 오히려 독립영화 전용관이나 예술영화 전용관도 활성화될 수 있고, 영화와 극장과 관객들이 조금 어떻게 네트워크를 맺고 이 소중한 문화적인 가치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관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 영화 산업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쨌든 위기라고 좀 보여지고요. 가장 큰 위기라고 보여지는 게 어쨌든 저는 이제 극장에 관객들이 안 오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여파로 어쨌든 그 제작도 중단이 되고 뭐 어쨌든 배급도 중단이 되고 이게 이제 한국의 상황만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영화들도 수입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영화를 하는 분들 이 업에 있는 이제 생태계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코로나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책들을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얘기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어쨌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긴 했지만 그렇게 만족스럽게 지원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영진위에서 하는 이제 사업 중에 초기에 이제 코로나 대응을 만들면서 비판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극장 할인권 사업뿐만 아니라 그 일자리 창출형 뭐 제작 지원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거는 990명의 영화인들이 그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도 받고 그 지원금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급하게 이제 만들어진 지원 제도이긴 한데 상당히 파격적인 거예요. 단편 영화 제작 지원을 하면은 10편 20편밖에 지원을 못 하는데 160편 정도가 오거든요. 그 안에서 너무나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되고 제작 지원금을 받지만 그게 또 100%다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턱이 상당히 높고 몇몇 소수에게만 지원이 가는 이제 그 제도의 한계가 있었거든요. 항상 재원은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번 제도를 통해서 나도 영화인이고 그 정부에서 이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작 지원에 뭐 당선된 거 그리고 영화제에 자기가 뽑히고 이것과는 좀 다른 그 형태의 지원 제도였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 있고 앞으로 그 영화진흥위원회 제도적인 정책들도 조금 바뀌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항상 뭐 인상 깊게 본 지원 제도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그 독립 영화에서 그 가장 큰 문제 위기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렇게 영화라는 게 제작을 하는 과정이 완성이 아니라 관객들이 이제 그 영화들을 이렇게 보고 또 영화가 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창작 활동이다 보니까 수익이 생겨야 사실 다음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인 극장 개봉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어렵게 이제 개봉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극장에 찾아오는 관객이 적기도 하고 또 그 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그 지자체 운영 영화관들을 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영 극장이 또 이렇게 별로 없어서 그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기도 하고 독립 영화가 상영관에서 어느 정도 상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보장이 된다면 관객들이 그 영화들을 선택하고 그 볼 수 있다는 또 이렇게 희망들을 상반기에 보여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들을 이어나갈 좀 방안들을 좀 계속 모색해 가야 되지 않을까. 가장 안전한 그 공간이다라는 것들을 좀 관객들한테 극장들이 열심히 어쨌든 오신 분들한테 계속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영화를 보는 게 우리에게 상당히 가까운 일상이고 물론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가는 건 특별한 일이긴 합니다. 그 일상인데 그런 일상들이 무너진 거잖아요. 만약에 한 50년 후에 극장이 살아남는다면 어디가 살아남을 것인가? 저는 시네마테크나 독립예술 극장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멀티플렉스는 뭐 IMAX나 4D나 이런 특수한 체험으로 가겠죠. 근데 그 영화라는 스크린이라는 어떤 물적인 것에 대한 매혹과 향수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거는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근데 망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많은 극장이 아마 문을 닫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독립예술 영화 극장들도 그 임대료 때문에 그리고 관객이 없어서 문을 닫는 데가 내년쯤 되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극장들이 어떻게 견디고 그 유지될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영화계에서 뭐 사회적인 차원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캠페인을 하고 관객분들이 이 그 없어지면 소중한 걸 아는데 없어지기 전에 그런 캠페인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독립예술 전용관에서 뭐 세이브 아워 시네마 이런 걸 하거든요. 또 한 측면은 어떤 심리적인 그 무너짐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배우들을 모아서 내가 영화를 찍어도 되나? 그리고 저 공간을 빌릴 수 있을까? 이런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영화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다큐멘터리 감독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행사를 찍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디 못 가가지고 못 찍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서 받는 심리적인 타격들을 창작자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 이외에도 이미 그 변화가 있었고 그건 지금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랬을 때 영화
혹은 독립 영화는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라는 이제 그런 조금은 좀 근본적인 질문들. 물론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과 뭐 이제 배급과 또 이렇게 관람 행위까지 상영까지 굉장히 복잡한 긴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과정 속에 그러면 각각의 주체들은 어떤 위치에 있으며 그 주체들이 각자 자신들의 어떤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누군가는 그 영진이가 됐건 뭐 누군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터인데 그런 고민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무언가를 하는 게 어디까지 이게 가능한 거냐라는 또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그러면 성북에는 지금 대학이 7개가 있고 그중에 영화를 실제로 제작하는 학교가 한 4개 정도가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영화를 제작하는 젊은 청년들이 아리랑 시내센터라는 공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영화와 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근데 과거의 영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사실 지역에 대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관객으로서의 대중이 있었을 뿐이지 그 대중이 지역의 어떤 주민이거나 지역의 시민이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지점을 어떻게 보냐면 한국 사회에서 문화예술이든 사회적인 어떤 운동의 영역이든 모든 영역에서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중앙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운동의 성향이라든지 움직임들이 있었고 지역은 상당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지역에서 가만히 보면은 지역에서 움직임이 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결국 새로운 대안으로서 독립영화는 오히려 그러면은 훨씬 더 이미 그런 실험을 해왔으니 많이 이거를 잘 개발한다면 좋은 기획으로 좋은 어떤 콘텐츠로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도 뭐 배급 지원 센터를 한다고 했을 때 유명한 감독이나 배우들을 모셔서 독립영화를 보는 캠페인을 하고 그거를 영상물을 만들어서 뭐 유튜브에 올리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30석짜리 50석짜리 골목극장을 작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법안을 만든다거나 그 비상설 극장을 뭐 지금은 비상설 극장이면은 120불밖에 영화를 못 트는데 그런 제한을 둘 이유가 뭐가 있을지. 그래서 좀 작게라도 그 극장 운영이 꾸민 분들이 꽤 있어요, 의외로. 근데 그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공간에서 일정하게 만들어서 관객들을 만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상영하고 싶은 그게 지역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그 마을 공동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 영화를 틀고 싶은데 법적으로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런 데서 일상적으로 상영을 하고 저희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감독님들이 오실 수 있게 하고 창작자들이 그 공간에서 만나는 것들을 그 즐길 수 있게 하고 물론 그게 돈이 되지 않아요. 대규모로 틀고 몇만 명 수십만 명이 봐야지 영화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다음 영화를 만들 수 있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영화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인데 산업적인 본질적인 측면인데 그것 이외에 지자체에서 관객들이 그리고 창작자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그 영화 쪽에서는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이제 영화 산업에서 가장 이제 중심을 뒀던 건 콘텐츠, 뭐 플랫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주체들, 뭐 주체를 표현하는 관객, 내지는 이제 뭐 창작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두 분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초창기 영화를 좋아하시는 어쨌든 시네마테크부터 시작을 하셨던 거죠 활동을.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는 활동들이 하나의 사례가 되고 그게 이제 문화가 되고 그게 정책이 되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러니까 정책이 먼저 나서기보다는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사례들을 어쨌든 좀 중앙에서 내지는 뭐 지역에서 좀 모아가지고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면 그게 결국에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그 달라진 영화 문화 이전에는 우리가 2시간이라는 이제 영화관에 맞춰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다면 아까 이제 영진에서 그 300명이 모인 것처럼 영화 시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집에 있기 때문에 영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포맷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게 그 영화를 보는 사람 뭘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우리가 관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1,000만 관객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가 얼마를 벌고 산업이 뭐 이렇게 성장하고 매출액이 얼마고 점점 이제 이게 관객이라는 표현도 어느 순간에 이제 매출액으로 바뀌면서 사실 영화에서 정책이 내려서 관객이라고 이렇게 호명하는 대상은 소비자, 지불하는 금액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방식으로만 그 관객을 좀 이렇게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관객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텐데 오히려 이제 영화 감상 행위라든가 영화를 보는 행위들을 좀 이렇게 그 특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류 영화가 상상하는 관객과 다른 관객이 상정되는 거고 그게 이렇게 문화를 만드는 거고 오히려 독립 영화나 예술 영화를 볼 수 있는 관객들이 서서히 늘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네클럽을 어떻게 보면은 영화라는 매체를 놓고 그 매체에 반응하는 주체들만 거기에 이제 불러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자꾸 보는 건 뭐냐면 지역성이거든요. 조금 더 친밀한 공동체를 갖는 지역에서 같이 이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엔 다양한 세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세대는 계속 성장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은 계속 아쉬웠던 거는 저는 뭐였냐면 GB의 형태였어요. 만약 아리랑 시내센터로 예로 들면 이 시내센터라는 공간에 성북이라는 지역을 포함해서 아리랑 시내센터를 중심으로 만약에 300명 정도의 독립영화 뭔가 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건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매개로 해서 GB의 형태를 조금 더 다른 실험적인 방식이나 혁신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건 반복된다면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이럴 때 뭐가 상정이 돼야 되냐 하면은 영화를 제작하거나 연출하시거나 배급하거나 실제로 하는 이런 쪽의 문화도 같이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지역에서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영화라는 매체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 때 이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는 저는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가 이제 바뀌고 당연히 그래서 예전에는 다 갈아 넣어서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일하는 시대가 아니고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또 아니면 또 돈 뭐 예산을 좀 확보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일하는 패턴이라든가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변화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코로나 외에 어쨌든 저희가 독립 영화의 이제 정책층에 좀 중요한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같이 나누고 더 필요한 부분들을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독립영화관 같은 경우에 관객이 이렇게 많은 상황은 아닌 거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뭐 서비스가 좋고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고 이런 멀티플렉스에 많이 가서 영화를 보시고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많이 소비하는 층들일수록 저는 그 대기업이 운영하는 멀티플렉스에 많이 가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예술영화관, 독립영화관들은 그 멀티플렉스랑도 경쟁을 해야 되는 조건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극장만의 영화라든가 이런 또 차별화되는 포인트들을 그 만들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있어야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 만나지 못했던 관객들을 만나려면 극장에 이제 새로운 브랜딩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브랜드를 리뉴얼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방법도 건당 구매 방법 이외에 좀 다른 어떤 회원 제도라든가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중심으로 영화를 보는 관객들 그리고 오프라인 영화관으로서의 독립예술영화관의 영업의 한계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영화관 상영 형식 그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다른 그 독립예술영화관, 독립영화 전용관들과 함께 좀 문제 해결들을 모색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좀 더 이렇게 힘 있게 좀 이렇게 규모 있게 그 세상을 바꾸거나 독립영화 환경을 바꾸거나 관객들이 독립영화를 만나는 방법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했던 독립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이제 홍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영화도 좋고 재밌고 또 보고 나면 다들 뭐 호평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영화 개봉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뼈를 갈아가지고 막 홍보를 하지만 어쨌든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게 좀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독립영화라는 거는 상영 기간이 길고 뭐 처음에 개봉할 때 몰랐던 분들이 이후에 개봉해서 또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또 여전히 그 영화를 이렇게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영화사나 어쨌든 그 배급하시는 쪽에서 같이 좀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독립영화 전용관들의 문제가 다 똑같은 영화를 틀고 있잖아요. 그때 개봉하면 그 배급사가 영화를 공급하는 걸 그대로 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장 프로그램 차별성은 없는 거예요. 그게 조금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가 영화관이지만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으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이 영화관이 매개가 되어서 일종의 제작이라든지 뭐 시나리오 공모라든지 이런 방식의 좀 더 지역의 어떤 다른 형태의 뭔가 일들이 벌어지는 공간으로서 매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 성북에서 영화가 제작이 된다고 했을 때 45만 주민들이 이 대상을 놓고 지역에서 만약에 크라우드 펀딩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물론 그 전에 이제 전제가 돼야 될 것은 그 전에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그런 공감대나 서로 간의 상호 경험들이 좀 있어야겠죠. 기존의 지원 방식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역에서 뭔가 거꾸로 뭔가 만들어지는 형태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속 좀 발굴하고 좀 이것들을 좀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들을 좀 같이 모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제 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쨌든 그런 다양하게 변화된 데에서 독립영화, 그다음에 독립영화관 관객까지 이제 뭐 영화 문화까지 또 뭐 더 나가서 영화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뭐 분명히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기회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분명히 이 상황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어쨌든 좀 같이 이렇게 봐가면서 어쨌든 우리가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책임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화관에서 어쨌든 영화를 보는 이 행위가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이제 네 번째 릴레이 대담은 이제 이선주 교수님과 그리고 작가님 모시고 시네필의 분화와 불안 그리고 이제 관객은 어디에 있는가. 저도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 시대에 영화를 보러 오는 관객들은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오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하여튼 관객 문화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눌 수 있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극장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모든 저희는 만남은 인디그라운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오십시오. 좋겠습니다. 예, 아리랑 인디웨이브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